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소개하는 한자성어는 해존고화존입니다. 우리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입니다. 해존고화존, 우리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로 특별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설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에 소재하는 홍법사의 창건연기와 관련한 설화입니다. 홍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로 광해군 3년인 1611년에 홍시문중에서 창건했다고 합니다. 설화의 배경에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약소국의 비애가 담겨 있습니다만 깊은 신심, 불심으로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조와 절개를 지킨 한 여인의 숭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 불자들이 깊이 사색할 바가 있을 듯하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때는 임진왜란 이후로 전쟁이 끝나고 나자 명나라는 조선에게 도와준 대가를 끝없이 요구하였습니다. 명나라가 요구한 것은 조공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 처녀들을 바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고을마다 명나라 공여로 보낼 처녀를 찾느라 난리였습니다. 해변 마을인 홍법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법리에서 가장 자색이 뛰어나다 알려진 홍랑도 관원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천자에게 진상할 처녀를 물색하기 위해 조정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왔느니라. 우리 고을에선 홍만석의 딸 홍랑을 차출하기로 하였느니라. 이를 어긴다면 왕명을 어긴 죄로 삼족을 멸하게 될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 고을 역시 폐촌될 것이니라. 그러니 홍랑은 명을 받들라. 늘 묘보면화경을 사경하던 홍랑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자신을 보고만 있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안타까운 반, 폐촌에 대한 두려운 반으로 애처로이 자신을 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랑이 염주를 꼭 쥔 채 꽉 다물고 있던 입을 뗐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갈 때 대추서말, 물서말, 그리고 모래서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쓰던 사경책과 염주도 함께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명나라 사신과 관원들은 흔쾌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너가 가기만 하겠다면야 무엇인들 못 들어주겠느냐. 다 챙겨서 가자구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하거라. 챙겨주겠느니라. 아닙니다.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하여 가슴 치며 통곡하는 부모님을 뒤로 한 채 홍랑은 명나라로 가게 되었고, 그녀의 미색이 워낙에 출중했던지라 곧바로 명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명했습니다. 홍랑의 별채를 최고로 꾸며주고 매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고급으로 대접하도록 하라. 하지만 홍랑은 명나라에 도착할 때부터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져온 모래를 뿌리고 그 위를 걷는 등 명나라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가져온 물을 마셨고 배가 고프면 대추로 연명하였습니다. 바깥 출입도 일절하지 않은 채 그녀는 오직 묘보면화경 사경만을 하며 가져온 염주를 돌리며 관음정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홍랑은 점차 수척해졌습니다. 그렇게 99일이 되던 날 밥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시녀가 말했습니다. 밥을 한 술이라도 뜨세요. 내일이면 배추도 물도 다 떨어집니다. 이제 뭘 잡수시려 이러십니까? 그러자 홍랑이 말하였습니다. 내일이면 내 생명은 다할 것이니라. 하지만 내 죽어 보살이 되어 기필코 천자를 회개시킬 것이니라. 다음날 홍랑은 정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명나라 황제도 미안한 마음에 홍랑의 장례를 여법하게 그리고 성대하게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홍랑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명나라 황제도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백약이 무효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천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 전 죽은 홍랑이었습니다. 폐하, 소첩이 폐하를 구하러 와사오니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옵니다. 폐하시여, 앞으로는 백성을 아끼고 남의 나라의 것을 탐내지 말며 불도를 닦는 어진성군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신첩은 고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폐하의 몸도 다시 건강해질 것이요 모든 일이 평안해질 것이옵니다. 천자는 두려웠으나 이내 대답하였습니다. 네, 너의 말대로 하겠느니라. 성군이 되는 것은 힘써 노력하면 되는 일이겠으나 이미 죽은 너를 내가 무슨 수로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단 말이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돌로 된 배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첩의 혼을 담은 보살상을 조성하여 주시옵고 또 12명의 무쇠 사공을 함께 조성하여 그 돌배에 태워 보내시옵소서. 잠에서 깬 황제는 곧바로 가장 유능한 석공들과 철공들을 불러 배와 보살, 무쇠 사공을 조성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동시에 부처님께 백일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홍랑의 보살상은 완성될 무렵이면 두 쪽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3번, 4번, 9번을 다시 만들었으나 또 쪼개졌습니다. 천자는 느끼는 바가 있었던지 홍랑이 썼다는 묘법연화경 사경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가일차게 기도 정진하였습니다. 그렇게 법화경 사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를 무렵 또 한 번 꿈을 꾸었습니다. 대왕이여, 그 보살상은 홍랑의 마지막 모습으로 조성해야 하니라.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깬 천자는 그 길로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홍랑 보살이시여, 부디 나의 죄업장을 용서하소서. 천자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화공을 불러 자신이 표현하는 그대로 홍랑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석공에게 주어 그 그림대로 조성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렇게 100일째 되는 날 비로소 홍랑 보살상이 무사히 완성되었고 천자는 나라의 고성을 불러 크게 점안식을 열고 잔치를 벌여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돌배에 12점의 무쇠 사공상과 홍랑 보살상을 태워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돌배는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범리 홍랑의 고향 앞바다에 닿았습니다. 당시 홍범 마을의 남향 홍씨 문중 원로 3명의 꿈에 홍랑이 나타나 앞바다에 돌배 한 척 안에 부처님과 무쇠사공이 있으니 사찰을 짓고 모시라 했습니다.
바다에 나가보니 정말 돌배가 있었습니다. 홍시 문중 어른들은 돌배에서 꺼낸 부처님 상과 무쇠 사공상으로 절을 짓고는 그 이름을 홍법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12점의 무쇠 사공상 중 10점은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고 겨우 2점만 건졌습니다. 지금 현재 홍법사 대웅전은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하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좌우 협시불로 하여 삼존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 삼존불이 명나라 돌배에 실려온 불상이라 합니다. 이 중 협시불인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이 불상으로 보기엔 조금 특별한 모습이라 돌배에 실려온 무쇠사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법사에는 홍랑의 넋을 기리는 홍랑각이 있고 그 안에는 홍랑의 초상이 따로 모셔져 있습니다. 또 대웅전의 외벽을 자세히 보면 홍랑각시 설화의 주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홍법사의 창건 설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법사에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또 하나 있으니 2019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0% 지정된 묘법연화경입니다. 명종 20년인 1565년에 속리산 북천사에서 복각한 판본으로 계룡산, 통학사 간행본 등 3건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전체 권수가 불완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1권 부분이 약간 누락되긴 했으나 권 1부터 권 7까지 전 7권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높이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전란을 겪으면서도 소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조선의 여인이 천자를 제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복녀 문제, 조공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조선 여인의 힘이 참으로 대단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불교는 은필칭, 호국불교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정법을 배워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고 정법을 전하여 주의를 함께 밝히고 밝혀야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다 부지게 하시고요. 매일 새벽 6시면 업로드 되는 이 생활 법문이라도 꼭 챙겨 들으시고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멤버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입니다. 가입하신 지 4년이 지나면 불교대학 초급반 졸업장 및 전법사증을 드립니다. 월 2,990원의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부터 경전, 조사록 등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원성취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